뉴저지 트랜짓이 잇따른 폭염으로 지연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율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7번 전철에서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오는 28일 한미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뉴저지 트랜짓 지연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7일 오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재 극단적이고 과도한 온도로 인해 에어컨과 전자부품의 열 관련 장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이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승객들은 여행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 트랜짓 직원들은 폭염에 영향을 받은 장비 복구와 수리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통근자들은 최소 9개의 노선에서 지연을 경험했으며 오후까지도 지연은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뉴저지행 열차 지연으로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대기해야 했고 약 1시간 만에 기다림 뒤 탑승한 열차에선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시민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지난달 15% 요금 인상을 감행한 가운데 이 같은 지연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관계자들은 앞으로 장비 검사 횟수를 늘리겠다고 전했으나 기후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올여름을 포함해 향후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교통 붕괴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는 뉴저지 트랜짓 모바일 앱과 공식 X 계정 뉴저지 트랜짓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14년 만에 가장 안전한 상태이며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MTA와 뉴욕시경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이 14년 만에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특히 지하철 범죄율이 최근 5달 동안 지속적으로 두 자릿대 감소세를 보였으며 7월에도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의하면 이번 주 대중교통 범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44.4%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4주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6.6%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 지하철은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강도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마이클 캠퍼 뉴욕시경 교통국장과 함께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 1,000명의 경찰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이 범죄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잔 오리버 MTA 회장은 모든 지하철 열차 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한 수백 명의 비무장 경비대 투입 또한 범죄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버 회장은 지하철 이용률이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 매일 400만 명의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디스토피아적인 장면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범죄율 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로 수일 내로 특정 구역들에 무기 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록적 성과에 대해 캐시 호컬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7번 전철에서 자고 있는 승객의 주머니를 베고 지갑을 훔치는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 30분경 41세 남성이 전철에서 잠든 사이 용의자가 양쪽 바지 주머니를 베고 남성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퀸즈 61가 우드사이드역에서 눈을 떠보니 자신의 주머니가 베이고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남성이 깨기도 전에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17일 소매치기범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오후 12시 30분경 브루클린 방향 N전철에 탑승한 15세 여성이 한 아시안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남성 용의자는 여성의 얼굴을 움켜잡고 강제로 입맞추려 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여성 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이 용의자는 성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오는 28일 저녁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인사회 최대 행사 한미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는 17일 본사를 방문해 오는 28일 저녁 6시에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열리는 제32회 한미문화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와 합창, 재즈 공연, 피날레를 장식하는 태권도 무술 시범 등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또 선착순 500명에 한해 김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 오혜영 고문은 한미문화축제는 주류 사회에 한인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한인사회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30년간 거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문화 축제는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또 한인들 간의 우호를 다지는 그런 축제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십 년간 추진해 오면서 롱아일랜드 한인회에서 보람있고 축제로서의 그 행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세종 롱아일랜드 한인회 고문은 2007년 KBS 전국 노래자랑에 방영됐을 당시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였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뜻깊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소홍해 선생님께서 KBS 전국 노래자랑 그 팀이 오셔가지고 그 축제를 해주셨는데 그때 주민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활성화가 된 이유가 그런 그 주민들의 참여도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성대한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한인회 이사장이자 YH팍 태권도장 사범으로 활동 중인 박연한 이사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이 함께 모여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꿈꾼다며 타민족의 손을 잡고 함께 행사를 찾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옆집에 미국 친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야 우리 한번 한국 문화 축제에 한번 가보자. 또 애들은 애들대로 친구들 데려와서 하나의 한미 문화 축제를 더 한층 높이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 좋겠어요. 김혜지 축제준비위원장은 한여름밤 저녁에 한국의 정서를 물씬 받을 수 있는 이번 축제에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오세요. 한여름밤 저녁에 한국의 정서를 물씬 받을 수 있도록 일찍 오시는 500분에 한해서 김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돗자리 하나 들고 가족분들 다 같이 오셔서요. 김밥도 나눠 드시고 우리 한국의 문화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미문화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예매나 예약은 없습니다. 한미축제 화이팅! 고령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재확진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뒤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로 인해 이날 예정된 라스베가스 유세에 불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한 뒤에도 바이든은 며칠 동안 유세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갈 길이 바쁜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코로나19 재확진이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모든 직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가 다시 집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폴리티코에 이보다 더 나쁜 타이밍은 있을 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서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통해 3만 5천 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47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탕감 승인을 받는 3만 5천 명의 대출자는 교사, 간호사, 법집행 공무원, 응급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번 PSLF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원의 65%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 가운데 바이든의 대선 완주에 찬성한 답변은 35%에 그쳤고 후보 사퇴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5%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한 답변은 백인 사이에서 67%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 64%, 흑인 49%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부정적 평가는 지난달 27일 TV토론과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DNC는 전당대회 전에 화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하기 방안을 강행할 기류입니다. 이는 지난 5월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던 시점에 정했던 방침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우려가 확산되면서 화상회의를 통한 조기 후보 확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DNC는 이날 전당대회 규칙위원 186명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대북 분석관을 지냈던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17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미테리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전날 연방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서 이날 체포되면서 미 당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기는 대가로 고가의 가방과 의류, 거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크리스티엠 커티스 FBI 국장 대행은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에서의 지위를 악용해 외국 의제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돈과 고급 백을 대가로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한국에 유리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는 FBI가 해외 간첩들과 공조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누구라도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도 이번 기소는 해외 정부에게 그들의 전문성을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7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인인 우샤 칠루쿠리 벤스의 소개를 받으며 제이드 벤스 상원 의원이 공화당 전당대회장 연단위로 오르자 컨트리 가수 멀 해거드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 39세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공화당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수많은 당원들 앞에서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이날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맹들을 향해 미국의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산 에너지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메이드 인 USA라는 아름다운 라벨을 붙인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오늘 저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에 앞서 트럼프 2.0의 예고편을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총격범이 범행 이전 게임 사이트에 사건을 일으킨 유세이를 지목해 자신의 시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과 비밀경호국은 전날 의회 비공개 보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20세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자신의 핸드폰을 비롯한 기기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련의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일시를 비롯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또 최소 한 번의 검색 기록을 통해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자신이 즐겨 찾았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서는 7월 13일이 자신의 시사회가 될 것이며 개봉하면 지켜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내용들은 사건 발생 이후 범행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 가장 완결된 당국의 보고이긴 하지만 여전히 암살 시도와 관련해 명확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방송은 13일 크룩스가 트럼프를 향해 총을 쏘기 62분 전인 오후 5시 10분부터 SS는 그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17일 CNBC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웰러 연준 이사는 이날 캔자스시티 연은의 한 프로그램 연설에서 현재 데이터는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몇 달간 이 견해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찾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웰러 이사는 따라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꽤 일관적이라며 우리가 찾고 있는 디플레이션 추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11월 대선 전 기준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문 선물로 유명한 트레이더조 베이글 시즈닝이 한국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타임즈는 15일 최근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을 선물용으로 한국에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몰수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소금, 마늘, 참깨, 파피시드 등이 들어있는 이 제품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미국 여행 시 꼭 사야 하는 기념품으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 시즈닝을 들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서 특별 짐 검사와 함께 물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베이글 세서미에 마약류 성분이 파피시드가 소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약간의 파피시드를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베이글 세서미를 구매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면 입국하면서 세관에 적발돼 특별 수화물 검사로 넘겨집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와 직전주 추정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뉴욕시 풋볼 클럽에 따르면 2만 5천석 규모의 NICFC 스타디움 건설 개발 업체가 오는 9월과 10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6일 오전 0시 48분 뉴욕에서 출발한 에어 프리미어 YP-132편이 일본에 접근하던 중 이 항공기 탑승객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본 도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링컨 레스러 뉴욕시 의원이 시형 아파트를 포함해 일반 임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에어컨 혹은 냉방 시스템을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고속철도 연맹이 뉴욕시와 보스턴 간을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는 서포 카운티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해저 터널을 뚫어 커네디컷주 하드포드까지 직선으로 올라간 후 보스턴으로 향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로 이미 철도 노조의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밥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독일 투어가 열리기 직전 그를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등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미국 드라마 동조자로 에이미상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